남자가 눈을 부릅뜨며 소리친다. 너 다 끝났어! 침을 뱉으며 분노를 폭발시킨다. 여자가 봉투를 들고 경악한다. 이게 뭐야? 뒷걸음질 치며 공포에 질린 표정. 이 순간 평범한 일상은 산산이 부서졌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봄날 아침 7시 서진은 꽃집 셔터를 올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철커덕 소리와 함께 올라가는 셔터 너머로 단지 앞 풍경이 조금씩 드러났어요. 이른 시간인데도 출근을 서두르는 주민들의 발걸음이 분주했죠. 서진은 가게 앞 화분들을 하나씩 밖으로 내놓으며 잎사귀에 묻은 먼지를 정성스레 닦아냈습니다. 아가씨, 여기 좀 비켜주시오.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물차 한 대가 꽃집 앞 인도에 비스듬히 걸쳐 있었어요. 운전석에서 내린 기사는 담배를 입에 문 채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는 상가 전용 하역 공간이에요. 저쪽 임시 주차장을 이용해 주세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기사는 콧방귀를 뀌며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어요. 잠깐만 내리면 되는데 뭘 그리 까다롭게 구시오. 장사하는 사람이 융통성이 없네. 서진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이내 표정을 풀고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규정은 지켜야 해요. 다른 상가분들도 곧 출근하실 시간이거든요. 기사는 투덜거리며 차를 몰고 갔습니다. 서진은 그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고개를 돌려 단지 현관 쪽을 바라봤어요. 흡연구역 표지판이 햇빛에 발에 글씨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낡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관리소 민원 앱에 접속했습니다. 흡연구역 표지판 교체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어요. 사진을 첨부하고 위치와 상태를 자세히 기록했죠. 마지막으로 어린이 통학로 인근이라 조속한 조치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를 덧붙였습니다. 경비실 쪽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수가 허리를 한 손으로 짚고 천천히 일어서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수 아저씨, 또 허리가 아프세요? 서진이 다가가자 만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나이 먹으면 다 이런 거지 뭐. 파스나 하나 붙이면 돼요. 주머니에서 파스를 꺼내는 만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안쓰럽게 바라보다가 꽃집으로 돌아왔어요. 오전 9시가 되자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부녀의 총무인 미정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서진 씨, 이번 봄꽃 행사 준비로 장미랑 튤립 200송이씩 준비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세요? 이번 주 토요일 아침까지요. 단지 입구랑 놀이터 쪽에 화분도 새로 놓으려고 하는데 견적 좀 내줄 수 있어요? 서진은 메모지에 꼼꼼히 기록하며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주문 내역을 컴퓨터에 입력하는데 창밖으로 아파트 게시판에 붙은 안내문이 보였어요. 주택조합 관련 공지사항이었습니다. 몇몇 주민들이 그 앞에 모여 수군거렸죠. 재건축 얘기만 몇 년째야. 이번에도 또 무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기대했다가 실망만 하니까. 서진은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매장 안쪽 CCTV 모니터가 눈에 들어왔어요. 화면 각도가 살짝 틀어져 있었습니다. 서진은 의자를 가져와 카메라 각도를 조정했어요. 출입구와 계산대가 모두 잘 보이도록 세심하게 맞췄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혼잣말을 하며 녹화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외장하드에 자동 백업이 되도록 설정도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오후가 되자 단톡방 알림이 연신 울렸습니다.
서진은 잠시 쉬는 시간에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요즘 외부인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다들 조심하세요. 맞아요. 어제도 처음 보는 사람들이 주차장에서 담배 피우고 있더라고요. 관리소에서는 뭐 하는지 모르겠네. 서진은 메시지들을 읽으며 미간을 좁혔습니다. 최근 들어 단지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은 변화들이지만 뭔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죠. 해가 기울어가는 저녁 6시, 서진은 꽃다발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카드에 메시지를 적으려다 잠시 펜을 멈췄어요. 고민하다가 천천히 글씨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작은 용기가 모여 큰 평화를 만듭니다. 카드를 봉투에 넣고 리본으로 꽃다발을 묶었습니다. 마침 밖에서 수레를 끌고 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폐지를 잔뜩 실은 할머니가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가게 밖으로 나가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할머니, 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가씨. 맨날 이렇게 신경 써주고.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진은 시원한 물을 한 병 건네며 할머니의 수레를 잠시 잡아줬어요. 무거우신데 혼자 끄시기 힘드시죠? 익숙해져서 괜찮아요. 이것도 운동이라 생각하면 되지. 할머니가 물을 마시고 돌아간 뒤 서진은 가게로 들어와 셔터를 내릴 준비를 했습니다. 밖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는데 현관 쪽 보안등이 깜빡거렸어요. 켜졌다가 꺼졌다가를 반복하는 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서진은 다시 관리소 앱에 들어가 현관 보안등 점검 요청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올렸던 민원들을 확인해 보니 대부분 예산 부족으로 순차 처리 예정이라는 답변만 달려 있었어요. 한숨을 쉬며 가게 정리를 마무리하는데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남자 서너 명이 현관 앞에 모여 있었어요. 그들 중 한 명이 담배를 피우며 침을 뱉었습니다. 만수가 다가가 뭐라고 말하는 듯 했지만 남자들은 대수롭지 않게 웃기만 했죠. 서진은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매장 암벽에 붙인 메모가 눈에 들어왔어요. 작은 용기, 큰 평화라고 적힌 글씨가 희미한 조명 아래서도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셔터를 완전히 내리고 자물쇠를 채운 서진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골목을 돌아서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뒤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걸음을 옮기자 또 발소리가 따라왔죠. 서진은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꽉 쥐고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서진은 현관문을 잠그고 나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깜빡이는 보안등 불빛 사이로 만수가 경비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구부정한 등이 평소보다 더 작아 보였어요. 서진은 저녁을 간단히 해결하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찍은 사진들과 CCTV 영상을 외장 하드에 한 번 더 백업했어요. 폴더명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클라우드에도 업로드했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습관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침대에 누운 서진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단지가 조용해졌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최근 들어 느껴지는 이상한 기운들, 낯선 사람들의 출몰, 주민들의 불안한 목소리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서진은 스스로에게 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깜빡이는 보안등의 전기 소리가 밤새 그녀의 잠을 방해했어요. 무언가가 시작되려 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9시 서진은 꽃집 정리를 마치고 막 셔터를 내리려던 참이었습니다. 갑자기 단지 현관 쪽에서 거친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서진은 셔터를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현관 앞에 덩치 큰 남자 4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만수가 작은 책으로 버티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남자 중 한 명이 만수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만수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죠. 서진의 손이 재빨리 주머니 속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화면을 켜고 110을 누르는 동시에 다른 손으로는 가방에서 미니 캠코더를 꺼냈어요. 보이스 레코더 앱도 동시에 작동시켰습니다. 이 모든 동작이 10초도 걸리지 않았죠. 네, 경찰이죠? 지금 아파트 현관에서 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주소는? 서진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며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미니 캠코더는 가방 끈에 걸어 자연스럽게 촬영 각도를 유지했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상황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남자들은 현관 바로 옆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바닥에는 침과 담배꽁초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벽에 붙은 경고문은 누군가 일부러 찢어놓은 듯 너덜거렸습니다. 여기는 금연구역이에요. 담배는 저쪽 지정된 장소에서 피워주세요. 서진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남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서진을 바라봤어요. 그들 중 덩치가 가장 큰 남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아줌마가 누구 맘대로 참견이야? 저는 2단지 상가 상인입니다. 여기 규정을 안내해드리는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그 떨림을 억누르며 똑바로 서 있었어요. 다른 남자가 서진에게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담배 연기를 일부러 서진의 얼굴로 뿜었어요. 규정? 웃기시네. 우리가 뭘 어겼다고 그래요? 경범죄처벌법 제3조 2위랑 금연구역 내 흡연, 제3조 2위 사망 공공장소 침뱉기, 그리고 방금 전 경비원을 밀친 행위는 폭행에 해당합니다. 서진이 조목조목 짚어내자 남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선두에 있던 남자가 서진의 손목을 잡으려 손을 뻗었어요. 그 순간 서진의 몸이 유연하게 움직였습니다. 상대의 손목을 살짝 비틀어 잡는 동작 하나로 남자의 팔이 뒤로 꺾였어요. 과하지 않은 힘, 딱 위협을 제거할 정도만의 제압이었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서진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날카로워졌습니다. 남자는 황당한 표정으로 자신의 손목을 움켜쥐었어요. 이때 2층 창문이 열렸습니다. 어린아이를 안은 젊은 엄마가 불안한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3층에서도 4층에서도 하나둘씩 창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당신들? 박미정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며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남자들은 주변을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들 중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동료들에게 턱짓을 했어요. 가자. 여기 재미없네. 그들이 떠나가면서 일부러 화단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남자는 서진을 향해 손가락으로 목을 긋는 신용을 했어요. 남자들이 사라진 뒤에도 현관 앞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만수가 힘겹게 일어서며 한숨을 쉬었어요. 별일 아니에요. 그냥 술 취한 사람들이 잠깐 시비 건 거예요.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은 그가 겁에 질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70살 노인에게는 너무 벅찬 상황이었을 겁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곧 오실 거예요. 서진이 말했지만 15분이 지나도록 경찰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관리소 직원 한 명이 느릿느릿 나타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방금 폭행 사건이 있었어요. CCTV 확인 좀 해주세요. 서진이 요청했지만 직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은 퇴근 시간이라 내일 오전에 확인해 드릴게요. 지금 당장 필요해요.
증거 보전이 중요합니다. 죄송하지만 규정상 직원은 말끝을 흐리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서진은 그 뒷모습을 보며 이가 갈렸어요.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차분하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미니 캠코더에 담긴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남자들의 얼굴과 행동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보이스 레코더에도 그들의 욕설과 협박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죠. 서진은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영상 파일을 외장 SSD에 복사하고 클라우드에도 업로드했어요. 파일명의 날짜와 시간, 장소를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타임스탬프가 자동으로 생성되도록 설정도 확인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진이 꽃집 문을 열자마자 미정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어제 일 들었어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미정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조폭이래요. 최근에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패거리라고 하던데. 서진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조폭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점심 무렵 단지 카톡방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어제 현관에서 무슨 일 있었다던데? 경비 아저씨가 맞았다며요? 꽃집 사장님이 개입했다가 시비 붙었대요. 괜히 건드렸다가 더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메시지들을 읽으며 서진은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보다 걱정과 비난의 목소리가 더 컸어요. 오후 3시경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윤서진 씨죠?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누구시죠? 최도윤 변호사입니다. 어제 일로 전화드렸어요. 서진의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제 우리 의뢰인을 폭행하신 건에 대해 얘기 좀 나누고 싶은데요. 폭행이 아니라 정당방위였습니다. 그건 법원이 판단할 문제죠. 일단 만나서 합의 보시는 게 어떨까요? 서진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지만 목소리만은 단호하게 유지했어요. 합의할 생각 없습니다. 할 말 있으면 법적으로 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서진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가게 유리창 너머로 평화로운 단지 풍경이 보였지만 그 평화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 것인지 실감났어요. 저녁이 되자 서진은 다시 한번 녹화 파일들을 점검했습니다. 백업을 한 번 더 하고 파일을 암호화했어요. 증거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였습니다. 밤 10시 서진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깜빡이던 보안등은 이제 완전히 꺼져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커튼을 쳤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어제 찍은 영상을 다시 봤어요. 남자들의 얼굴이 선명했습니다. 그중 한 명의 목에 있던 문신이 유독 눈에 띄었죠. 물러서면 안 돼. 서진은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두려움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은 지 이틀 후 단지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서진을 마주칠 때마다 시선을 피했어요. 누군가는 동정 어린 눈빛을, 누군가는 비난의 눈초리를 보냈죠. 서진은 그 모든 시선을 묵묵히 받아내며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아침 8시 부녀의 임시 회의가 열렸습니다. 커뮤니티 센터 회의실에 모인 15명의 주민들 사이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괜히 건드리면 더 큰일 날 수도 있어요. 한 주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위험해요.
그 사람들이 계속 돌아다니면 어떡해요? 젊은 엄마가 반박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어요. 미정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무서워서 그래요. 다들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서진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두려움은 당연한 감정이에요. 하지만 두려움에 굴복하면 그들이 이기는 겁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못 이겨요. 하지만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누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은 쉽죠. 당신은 무술이라도 할 줄 아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서진은 그 사람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 몫을 다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도 각자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주민들이 하나둘 떠나는 가운데 미정이 서진에게 다가왔어요. 서진 씨, 정말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미정은 망설이다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실은 우리 딸도 며칠 전에 이상한 사람한테 따라다녔대요. 무서워서 말도 못했다고. 서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점심 무렵 서진은 꽃 배달을 위해 인근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교문 앞에서 교감 선생님이 흡연하는 학부모를 훈계하고 있었어요. 학교 앞은 절대 금연구역입니다. 아이들이 보고 배워요. 학부모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담배를 껐습니다. 교감이 서진을 보고 미소 지었어요. 아, 꽃 배달 오셨네요. 서진이 꽃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작은 규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교감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작은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큰 규정도 무너져요. 한 사람이 어기면 모두가 어기게 되죠. 서진은 그 말을 곱씹으며 학교를 나왔습니다. 오후 3시 만수가 꽃집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며칠 사이 더 수척해 보였어요. 의자에 앉자마자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진 씨, 미안해요. 뭐가 미안하세요? 그날 제대로 증언도 못하고. 만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해고되면 안 돼요. 손자 학원비도 대야 하고 병원비도. 서진은 만수의 거친 손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70년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진 주름진 손이었어요. 이해해요. 누구나 지켜야 할 게 있으니까요. 만수가 고개를 들어 서진을 봤습니다. 그래도 옳은 일은 옳다고 말해야 하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자책과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저녁 무렵 커뮤니티 게시판에 익명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꽃집 사장 때문에 우리 단지가 조폭들 표적이 됐다.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일 없었을 텐데. 댓글이 순식간에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찬성하는 글도 반대하는 글도 있었지만 대체로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했어요. 서진은 노트북 화면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가 메모장을 열고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혼자서는 못 이긴다. 하지만 포기할 수도 없다. 작은 용기가 모이면 큰 힘이 된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윤서진 씨죠? 저는 경찰 출신이신 것 같던데. 남자의 목소리가 음침했습니다. 누구시죠?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과거가 밝혀지면 곤란하실 텐데.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협박인가요? 충고죠. 조용히 사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진은 한동안 수화기를 들고 있다가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과거가 드러날까봐 두려운 것도 사실이었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밤 9시 서진은 단지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몇몇 주민들이 창문 너머로 내다보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놀이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했을 시간인데 말이죠. 경비실에 들러 만수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힘내세요. 이런 날도 있는 거죠. 만수가 차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서진 씨는 무섭지 않아요? 무서워요. 많이 무서워요. 서진의 솔직한 대답에 만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무서워도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작은 용기라도 내야 해요. 만수는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그의 눈빛에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혼자였다. 하지만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다. 미정의 걱정 어린 눈빛, 만수 아저씨의 죄책감, 교감 선생님의 신념. 이 모든 것이 내게 힘을 준다. 비록 지금은 흩어져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로 모일 것이다. 새벽 1시 서진은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경비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만수도 잠들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메시지였어요. 서진 씨, 저 나영 엄마예요. 딸이 고맙다고 전해달래요. 용기 내줘서 고맙다고. 짧은 메시지였지만 서진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오늘도 작은 용기를 내자. 꽃집으로 향하는 길, 몇몇 주민들이 서진에게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습니다. 대놓고 지지를 표현할 수는 없지만 마음속으로는 응원하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가게 문을 열자 작은 쪽지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옳아요. 글씨체로는 누군지 알 수 없었지만 서진은 그 쪽지를 소중히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점심시간 나영이 꽃집을 찾아왔습니다. 17살 소녀의 얼굴에는 아직 두려움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언니, 저도 뭔가 도울 수 있을까요? 학교 잘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도 용기를 내고 싶어요. 서진은 나영의 눈을 마주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용기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 두려워도 옳은 일을 하는 것. 그게 용기예요. 나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단지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난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조심스럽게 서진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나타났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서진은 가게 벽에 새로운 메모를 붙였습니다. 작은 용기가 모이면 큰 평화를 만든다. 그 메모를 보며 결심했습니다. 아직 시작일 뿐이지만 끝까지 갈 것이라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갈 것이라고. 월요일 아침 10시 서진은 등기우편 하나를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법무법인 정이었어요. 봉투를 뜯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내용 증명이었죠. 귀하는 2025년 3월 21일 저녁 9시경 본인의 의뢰인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는 명백한 폭행죄에 해당하며 서진은 문서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최도윤 변호사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합의금 1,000만 원 또는 형사 고발이라는 선택지가 제시되어 있었죠. 가게 의자에 털썩 주저앉은 서진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녀가 사용한 호신술이 과연 정당방위였을까요? 상대가 먼저 손을 뻗긴 했지만 실제로 때리진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점심 무렵 관리소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난처해 보였어요. 서진 씨, CCTV 자료 요청하신 건 말이에요. 네, 어떻게 됐나요?
직원은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위에서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고 해서요. 경찰이나 법원 명령 없이는 제공할 수 없대요. 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였는데 막막해졌어요. 그게 규정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리소장님이 압력을 받으신 것 같아요. 직원은 그 말만 남기고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서진은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평화로워 보이는 단지 풍경이 오히려 답답하게 느껴졌죠. 오후 2시 카톡 단톡방이 시끄러워졌습니다. 꽃집 불매하자는 사람들이 있대요. 왜요? 조폭들 자극해서 단지 분위기 망쳤다고.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실제로 요즘 무서워서 밤에 나가기도 겁나요. 메시지들을 읽으며 서진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실제로 오늘 오전 주문이 평소의 절반도 안 들어왔어요. 단골 손님 몇 명도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지나갔죠. 3시경 미정이 꽃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서진 씨 들었어요? 최도윤이란 사람, 이 지역에서 꽤 악명 높은 브로커래요. 브로커요? 재개발이나 조합 관련해서 뒤에서 일 처리하는 사람이래요. 법적으로는 문제없게 하면서 실제로는. 미정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서진은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녁 6시 서진은 노트북을 열고 법률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일방 당사자의 녹음이 합법이라는 판례를 찾았어요. 대법원 2006년 판결이었죠. 서진은 그 내용을 꼼꼼히 읽으며 메모했습니다. 증거는 있다. 하지만 상대는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다. 혼자서는 버거울 수 있다. 퇴근 시간 서진이 가게를 나서는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뒤돌아보니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어요. 번호판을 확인하려 했지만 거리가 있어 잘 보이지 않았죠. 서진은 일부러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10분쯤 지나 나왔더니 차는 사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서진은 휴대폰으로 차 번호를 찍은 사진을 확대해 봤습니다. 흐릿하지만 앞 4자리는 확인할 수 있었어요. 혹시 모르니 이것도 저장해뒀죠. 밤 8시 만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진 씨, 오늘 새벽에 누가 경비실에 계란을 던졌어요.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그게 증거도 없고 피해도 크지 않아서. 만수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서진은 그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외장 SSD를 하나 더 구입했습니다. 기존 파일들을 이중으로 백업하고 하나는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하기로 했어요. 타임스탬프도 다시 확인하고 파일 무결성을 검증했죠. 증거를 지키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다. 점심시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최도윤이었어요. 47살의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직접 찾아뵙게 되네요. 윤서진 씨, 무슨 일이시죠? 합의하시는 게 서로 좋을 것 같아서요. 제 의뢰인도 크게 다친 건 아니니까 500만 원 정도면. 서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합의할 생각 없다고 했잖아요. 최도윤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정가가 생기면 꽃집 운영도 힘들어질 텐데. 협박인가요? 조언이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최도윤이 떠난 뒤 서진은 녹음된 대화를 확인했습니다.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을지 고민이 됐습니다. 오후 4시 관리사무소에서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어제 임시 이사회에서 외부 용역 계약이 논의됐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추진 중이라고 적혀 있었죠. 서진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용역이 들어온다는 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의미였어요. 저녁 7시 서진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며칠 사이 뺨이 홀쭉해진 것 같았죠. 물러서야 하나? 이대로 가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다.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나영이었습니다. 언니, 저 괜찮아요. 그 사람들이 다시 안 왔어요. 언니 덕분이에요. 다행이네요. 언니,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 엄마도 다른 엄마들도 다 언니 편이에요. 겉으로 표현 못해서 그렇지. 전화를 끊고 서진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적었어요. 물러서면 더 커진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 밤 10시 서진은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날짜별 사건별로 폴더를 만들고 상세한 설명을 덧붙였어요. 법적 대응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쳤죠. 새벽 1시 서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험난한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창밖을 보니 만수가 경비실에서 나와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펴고 걷는 그의 모습이 평소보다 당당해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일찍 일어나 운동을 했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몸을 움직이니 머리가 맑아졌죠. 샤워를 마치고 거울을 보니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꽃집으로 가는 길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사적 합의는 없다. 끝까지 간다. 가게 문을 여는데 바닥에 또 쪽지가 놓여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당신을 지지합니다. 드러내지 못할 뿐입니다. 서진은 쪽지를 품에 넣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화분을 밖으로 내놓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7시 반 서진은 꽃집에서 재고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나영의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죠. 언니, 저 지금 학원에서 집으로 가는 중인데 누가 계속 따라와요. 서진의 온몸에 긴장감이 퍼졌습니다.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어요. 지금 어디야? 단지 후문 쪽 골목이요. 편의점 지나서. 침착해.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사람 많은 곳으로 가. 내가 지금 간다. 서진은 통화를 끊지 않은 채 가게를 뛰쳐나갔습니다. 평소 걸으면 10분 거리를 5분 만에 주파했어요. 달리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골목 구조를 떠올렸습니다. 그 일대의 CCTV 위치, 사각지대, 도망갈 수 있는 경로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죠. 골목 입구에 도착한 서진은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100m쯤 앞에 나영이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었고 그 뒤로 20m쯤 떨어진 곳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 둘이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들 중 한 명은 며칠 전 현관에서 본 조폭이었습니다. 서진은 큰 소리로 나영을 불렀습니다. 나영아, 여기야. 나영이 고개를 돌려 서진을 발견하고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도 발걸음을 빨리 했어요. 서진은 나영에게 달려가면서 동시에 휴대폰으로 주변 가게들을 촬영했습니다. 특히 한 음식점의 가림막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누군가 안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신호였죠. 나영이 서진에게 도착했을 때 남자들도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서진은 나영을 자신의 뒤로 보호하며 남자들과 마주섰어요. 무슨 일이시죠?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산책하는데 왜 참견이야? 남자 중 한 명이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른 남자는 나영을 향해 음흉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어요. 미성년자를 따라다니는 건 스토킹입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서진이 휴대폰을 들어보이자 남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한 발짝 더 다가왔어요. 바로 그 순간 서진이 움직였습니다. 앞에 있던 남자의 손목을 잡아 살짝 비틀며 몸을 돌려 거리를 벌렸어요. 동시에 나영을 편의점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편의점으로 들어가. 알바한테 경찰 부르라고 해. 나영이 편의점으로 뛰어들어가는 사이 서진은 두 남자와 대치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긴장으로 팽팽했지만 자세는 안정적이었어요. 특공대 교관 시절 몸에 밴 습관이 자연스럽게 나왔죠. 남자들이 다시 다가오려 하자 서진은 발을 이용해 그들의 동선을 차단했습니다.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정확한 위치 선정과 타이밍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방식이었어요. 이때 편의점에서 알바생이 나왔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경찰 불렀습니다. 다 녹화되고 있어요. 청년이 휴대폰을 들어보이며 외쳤습니다. 남자들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뒤로 물러났어요. 2년 두고 보자. 한 남자가 침을 뱉으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들이 골목을 빠져나간 뒤에도 서진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자 나영이 의자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나영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괜찮아. 이제 안전해. 무서웠어요, 언니. 나영의 몸이 계속 떨렸습니다. 서진은 나영을 진정시키며 알바생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봤는데 정말 수상했어요. 증언이 필요하면 할게요. 청년의 말에 서진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작은 용기가 또 다른 용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경찰이 도착한 건 15분 뒤였습니다. 서진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녹화된 영상을 제출했어요. 편의점 알바생도 목격자 진술을 해주었죠. 밤 9시 나영을 집까지 데려다 준 서진은 미정과 마주했습니다. 미정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나영이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미정은 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우리도 뭔가 해야 해요. 그날 밤 단지 카톡방은 폭발했습니다. 나영이한테 무슨 일 있었대요? 조폭들이 미성년자까지 노린다니. 이제 정말 심각한 거 아니에요? 꽃집 사장님이 구해줬대요. 정말 고맙네요. 우리도 힘을 모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메시지들을 보며 서진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이 분노로, 분노가 연대의 의지로 바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최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일 들었습니다. 일이 커지기 전에 합의하시죠.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서진 씨가 계속 이러시면 더 큰 일이 날 수도 있어요. 서진은 통화를 녹음하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협박으로 들리는데요. 이것도 녹음하고 있습니다. 최도윤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진은 녹음 파일을 확인하고 백업했어요. 점심 무렵 미정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결연했어요. 서진 씨, 주민 연대 모임을 만들려고 해요. 동참해 주실 거죠? 물론이죠. 오늘 저녁 8시에 첫 모임을 할 거예요. 벌써 30명이 참여하겠다고 했어요. 서진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함께 싸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되었어요. 오후에는 편의점 알바생이 꽃집을 찾아왔습니다. 어제 일 제가 봤다고 소문내도 될까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네,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청년이 떠난 뒤 서진은 가게 앞에 공지를 붙였습니다. 우리 단지의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저녁 8시 커뮤니티 센터에 모인 주민은 40명이 넘었습니다. 나영과 미정도 있었고 만수도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서진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사적 합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하고 법적으로 대응할 거예요. 주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누군가 외쳤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일기에 적었습니다. 오늘이 진짜 시작이다. 수동적으로 방어만 하던 시간은 끝났다. 이제 우리가 먼저 움직인다. 새벽 1시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단지 곳곳에서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잠들지 못한 주민들이 많은 것 같았죠. 하지만 그 불빛들이 어둠 속의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익명의 메시지였어요. 강백호라는 조폭 두목이 이 일의 배우입니다. 조심하세요. 서진은 그 이름을 메모했습니다. 이제 적의 정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싸움은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서진은 단지 입구 카페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과 서류 파일이 놓여 있었어요. 잠시 후 36살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오지훈 기자였죠. 지훈은 평범한 체크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지만 날카로운 눈빛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서진 맞은편에 앉으며 명함을 건넸어요. 시사주간지 탐사팀 오지훈입니다. 서진은 명함을 받으며 지훈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어요. 제보 감사합니다. 제가 이 지역 재개발 비리를 취재 중이었거든요. 지훈이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도표와 숫자들이 가득했어요. 최도윤이라는 사람 알고 계시죠? 이 지역 재개발 조합 여러 곳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이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조합 회계 자료가 있었습니다. 매월 말 현금 인출이 급증해요. 그런데 용처가 불분명하죠. 경조사비나 접대비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서진은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정 날짜에 반복되는 거액 인출, 애매한 지출 항목들이 눈에 띄었죠. 이런 자료는 어떻게 구하셨어요? 내부 제보자가 있어요. 양심 선언을 하고 싶어 하는 분이죠. 지훈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해요. 단순 의혹만으로는 기사를 쓸 수 없거든요. 서진은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제가 녹화한 영상과 녹음 파일이에요. 조폭들의 위협과 최도윤의 협박이 담겨 있죠. 지훈이 USB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원본이에요? 사본이에요. 원본은 별도 보관 중입니다. 그리고 오프사이트 백업도 해뒀어요. 지훈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보안 의식이 철저하시네요. 좋아요.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서진이 현장 증거를 수집하고 지훈이 문서와 금융 거래를 추적하기로 했어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주민들의 신원은 절대 보호되어야 해요. 당연하죠. 저도 익명보호 원칙은 철저히 지킵니다. 그때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시 통화를 하던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지훈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제 선배 기자가 경고해줬어요.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을 수 있대요. 서진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담담했어요. 처음이 아니에요. 3년 전에도 대기업 비리 폭로했다가 협박받은 적 있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죠. 하지만 그래서 더 해야 해요. 침묵하면 그들이 이기는 거니까요. 오후가 되어 서진이 꽃집으로 돌아왔을 때 만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공책이 들려 있었어요. 서진 씨, 이거 보세요. 만수가 공책을 펼쳤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이 보였어요. 제가 은퇴하기 전에 중학교 수학교사였어요. 숫자에는 자신 있죠. 만수는 관리비 장부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정 항목의 지출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시기가 있었어요. 이 시기가 바로 조폭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때예요. 서진은 만수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70살 경비원이 아니라 예리한 분석가의 모습이 보였어요. 저녁 무렵 미정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서진 씨, 우리 상가 임대료가 갑자기 올랐어요. 다른 상가들도 마찬가지래요. 얼마나 올랐어요? 20%요. 그것도 일방적으로 통보만 했대요. 서진은 이것도 압박의 일환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미정이 서류를 꺼냈어요. 다른 상인들한테 받은 임대료 인상 통지서예요.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서진은 서류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었어요. 밤 8시 주민연대 모임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50명이 넘게 모였어요. 그 중에는 IT 회사에 다니는 젊은 주민도 있었습니다. 저는 커뮤니티 게시판 로그를 분석할 수 있어요. 악성 댓글의 패턴을 추적해 보니 특정 IP에서 집중적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그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여론 조작의 흔적이 명확했어요. 익명 제보를 받을 수 있는 온라인 폼도 만들었어요. 보안은 철저히 유지됩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희망적인 분위기가 퍼졌습니다.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고 있었어요. 저는 경로당 어르신들을 설득해 볼게요. 한 주민이 나섰습니다. 어르신들도 불안해하시거든요. 설명드리면 동참하실 거예요. 미정이 일어서 말했습니다. 팩트만 다루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아요. 우리는 법과 원칙으로 싸워야 해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은 이런 연대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다음 날 오전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강백호가 운영하는 업체가 있는데 조합에서 용역 계약을 따낸 기록이 있어요. 확실한 증거인가요? 계좌 거래 내역까지 확보했어요. 그런데 지훈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제 노트북에 해킹 시도가 있었어요. 다행히 방어했지만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서진은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상대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오후에는 경로당을 찾았습니다. 어르신들이 모여 화투를 치고 있었어요. 서진이 들어서자 몇몇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꽃집 아가씨 아니가. 고마워. 우리 만수 도와줘서. 한 할머니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도 무서워. 밤에 나가기도 겁나고. 도와줄 건 도와줄게. 어르신들의 지지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서진은 간단한 호신술을 알려드리기로 약속했어요. 저녁 서진은 지훈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장소를 정했어요. 단지 밖 찜질방이었죠. 돈의 흐름을 그려봤어요. 지훈이 도표를 보여줬습니다. 조합에서 빠져나간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눈에 보였어요. 최도윤이 중간 다리 역할을 하고 실제 돈은 강백호 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기사는 언제 나갈 수 있을까요? 증거를 좀 더 모아야 해요. 확실한 한 방이 필요하죠.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급해하면 안 됐어요.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죠.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오늘 모은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만수의 분석, 미정이 모은 서류,
IT 주민의 로그 분석, 지훈의 금융 추적 자료까지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어요. 새벽 1시 서진은 일기를 썼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일이 가능해지고 있다. 작은 용기들이 모여 큰 힘이 되고 있다. 기자의 펜, 교사의 분석력, 청년의 기술, 어르신들의 지혜. 모두가 하나가 되어 싸우고 있다. 창밖을 보니 경비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만수가 또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서진은 미소 지으며 창문을 닫았습니다. 내일도 계속될 싸움을 위해 잠을 청했죠. 금요일 오후 4시 지훈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긴장이 섞여 있었어요. 광역수사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비공식적이지만 내사를 시작했대요. 서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수사기관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죠.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느껴졌어요. 이제 상대도 더 과감하게 나올 수 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그날 밤 10시경 서진이 가게 정리를 마치고 나오는데 유리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돌아보니 거미줄처럼 금이 간 유리가 보였어요. 누군가 돌을 던진 것 같았죠. 서진은 재빨리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길 건너편 어둠 속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기척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꽃집 유리는 완전히 깨져 있었습니다. 셔터에는 빨간 스프레이로 꺼져라라는 글씨가 휘갈겨져 있었어요. 서진은 차분하게 보험사에 연락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CCTV를 확인했지만 범인들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어요. 간접 증거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죠.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수사가 어려워요. 경찰관이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진은 답답함을 느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점심 무렵 최도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법무법인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윤서진 씨, 이건 내용 증명이에요. 영업방해로 역고소하겠습니다. 서진은 봉투를 받아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조폭들과의 충돌이 오히려 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억지 주장이 담겨 있었어요. 터무니없는 주장이네요. 그건 법원이 판단할 일이죠. 아직 합의할 기회는 있어요. 최도윤의 눈빛이 음흉하게 빛났습니다. 서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오후 3시 급히 소집된 조합 이사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정이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큰일이에요. 용역 계약을 통과시키려고 해요. 언제요? 지금 회의 중이래요. 반대하는 이사들을 압박하고 있대요. 서진과 미정은 급히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밖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의 주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1시간 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나온 이사들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용역 계약이 간발의 차로 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하지만 다음 회의에서 다시 상정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저녁 주민회의가 열렸습니다. 분위기는 팽팽했어요. 주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죠.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 꽃집도 공격받았잖아요. 한 주민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물러서면 더 심해질 거예요. 다른 주민이 반박했습니다. 서진이 일어섰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어요. 두렵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서진의 고백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물러서면 아이들은 계속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해요. 만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제 손자를 위해서라도 아이들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만수의 말에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어요. 밤 11시 지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서진 씨, 우리가 확보한 계좌 추적 자료를 보니 현금 다발 사진이 있어요. 어디서 찍은 건가요? 강백호 사무실로 추정되는 곳이에요. 날짜와 금액이 장부와 일치해요. 이것은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서진은 희망을 느꼈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그들도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지훈의 경고에 서진은 긴장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서진은 가게 유리를 교체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주민 몇 명이 도와주러 왔어요. 함께 일하며 서로를 격려했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한 주민이 서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서진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오후 IT 주민이 급히 찾아왔습니다. 큰일이에요. 누군가 우리 제보 시스템을 해킹하려고 했어요. 막았나요? 다행히 막았지만 공격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어요. 서진은 상대도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저녁 무렵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광역수사대 형사였어요. 사복 차림이었지만 그의 정체를 숨길 수는 없었죠. 비공식 방문입니다. 증거를 더 모아주세요. 형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지했습니다. 지금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결정타가 필요합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형사가 떠난 뒤 서진은 혼자 가게에 앉아 있었습니다. 깨진 유리를 새로 끼웠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밤 10시 서진은 모든 증거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영상, 녹음, 문서, 사진까지 하나하나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며 체계적으로 분류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정이었어요. 서진 씨, 내일 조합 임시총회가 열린대요. 용역 계약을 다시 상정한대요. 서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새벽 2시 서진은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경비실에도 불이 켜져 있었어요. 만수도 잠들지 못한 것 같았죠. 서진은 벽에 붙은 메모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용기, 큰 평화. 그 문구가 지금은 더욱 무겁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이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죠. 증거를 공개할 타이밍을 만들어야 한다. 꽃집으로 가는 길, 단지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 같았어요. 주민들도 오늘이 중요한 날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죠. 가게 문을 열자 책상 위에 또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이 고비입니다. 힘내세요. 서진은 쪽지를 꼭 쥐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됐어요. 점심시간 임시총회가 시작됐습니다. 서진과 주민들은 회의실 밖에서 결과를 기다렸어요. 안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죠. 2시간이 지나도 회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서진도 불안함을 느꼈지만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월요일 새벽 6시 서진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미정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커뮤니티 게시판 보셨어요? 서진 씨 관련 이상한 글이 올라왔어요. 서진이 급히 확인해 보니 자신이 과거 경찰에서 해고됐다는 거짓 루머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정가가 있다는 악의적인 댓글도 달려 있었어요.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아침 8시 단지 곳곳에 익명의 전단지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폭력 전가자가 우리 단지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내용이었어요.
주민들이 수군거리며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의심의 눈초리가 따가웠죠. 꽃집으로 가는 길, 평소 인사하던 주민들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서진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죠. 점심 무렵 상가 상인 몇 명이 찾아왔습니다. 서진 씨, 우리한테도 경고장이 왔어요. 한 상인이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꽃집과 거래하면 후회할 것이라는 협박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해서. 상인들이 미안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진은 그들을 원망할 수 없었어요. 누구나 자신의 생계를 지켜야 하니까요. 오후 2시 경찰 순찰차가 평소 시간을 어기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확인해 보니 담당자 교대로 인한 착오라고 했어요. 하지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절묘한 타이밍이었죠. 3시경 유튜브와 블로그에 가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모 아파트 자경단 활동, 실제로는 폭력 조직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내용은 왜곡됐지만 교묘하게 사실을 섞어 신빙성 있게 보이도록 만들어져 있었죠. IT 주민이 급히 연락해 왔습니다. 삭제 요청을 했는데 계속 다시 올라와요. 조직적으로 퍼뜨리는 것 같아요. 서진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인터넷의 바다에서 거짓 정보를 맡기는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저녁 6시 최도윤이 미정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사진이 들려 있었어요. 박미정 씨 남편 회사 알고 계시죠? 미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런 사진이 인터넷에 돌면 어떻게 될까요? 사진은 조작됐지만 정교했습니다. 미정의 가족 사진을 악용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협조하시면 아무 일 없을 거예요.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돌려줬습니다. 최도윤이 떠난 뒤 그녀는 서진에게 전화했어요. 무서워요. 우리 가족이. 미정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서진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밤 9시 만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손자 학원에서 이상한 전화가 왔대요. 할아버지가 위험한 일에 연루됐다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래도 소용없을 것 같아요. 증거도 없고. 만수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서진은 그가 증언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비실 앞에 만수가 쓰러져 있었어요. 누군가 밀쳤다고 했지만 목격자는 없었죠. 만수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못 봤어요. 아무것도 못 봤어요. 병실에서 만수는 계속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의 눈을 보며 서진은 가슴이 아팠어요. 점심시간 미정의 남편 회사로 민원이 쏟아졌습니다. 익명의 제보로 미정 남편이 문제인물이라는 내용이었어요. 회사에서는 진위 확인 중이라며 남편을 대기 발령시켰죠. 이제 그만하자. 우리가 이길 수 없어. 미정이 울며 말했습니다. 서진은 그녀를 말릴 수 없었어요. 가족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니까요. 오후 IT 주민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도 어두웠어요. 제보 시스템 로그를 추적하다가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어요. 누구한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짜 변호사가 보낸 것 같아요. 하나둘씩 연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고립감을 느꼈어요. 저녁 무렵 지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노트북이 랜섬웨어에 걸렸어요. 다행히 백업은 있지만 USB는 안전한가요? 그건 따로 보관 중이에요. 하지만 이제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지훈의 목소리에도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모두가 지쳐가고 있었어요. 밤 10시 서진의 가게 앞에 수상한 차가 주차됐습니다.
검은색 SUV였는데 엔진을 끄지 않고 계속 대기하고 있었어요. 서진이 경찰에 신고하자 그제야 차가 떠났죠.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현관문을 잠그고도 불안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커튼을 모두 쳤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죠. 새벽 2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였어요. 아직도 안 깨달았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 음성 변조된 목소리였습니다. 서진은 녹음을 시도했지만 전화는 금방 끊어졌어요. 다음 날 광역수사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더 필요해요. 지금 상태로는 형사의 말에 서진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증거는 많은데 결정타가 없었어요. 오후 주민회의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참석자는 20명도 안 됐어요. 대부분이 두려움에 물러난 것이었죠. 이제 정말 그만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한 주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진은 일어서려다 다시 앉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모두가 지쳐 있었고 두려워하고 있었죠. 최도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마지막 기회예요. 1,000만 원. 이것도 거부하면 정말 후회할 거예요. 서진은 고개를 들어 최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승리의 확신이 가득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지친 얼굴, 흔들리는 눈빛. 며칠 사이 많이 야위었어요. 정말 이대로 끝인가? 서진은 자문했습니다. 증거는 있지만 힘은 없었어요. 연대는 무너졌고 혼자 남았죠. 하지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나영이었어요. 언니, 포기하지 마세요. 무서워도 이기는 법 가르쳐줬잖아요. 나영의 목소리를 듣고 서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수요일 아침 지훈에게서 절망적인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서진 씨, USB가 파손됐어요. 백업 하드를 확인하려는데 물리적 손상이 있었어요. 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토록 조심했던 증거가 사라진 것이었죠. 다른 사본은요? 클라우드의 일부는 있지만 핵심 파일들이 날아갔어요. 특히 현금 다발 사진이.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몇 달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었어요. 점심 무렵 만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서진 씨, 미안해요. 저는 증언 못해요. 아저씨, 손자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어요. 제발 이해해 주세요. 만수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서진은 그를 원망할 수 없었어요. 가족을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오후 2시 미정의 남편 회사에서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익명의 제보로 회계 감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이었어요. 근거 없는 의혹이었지만 조사가 끝날 때까지 남편은 무급휴직 처분을 받았죠. 이제 정말 그만해야 해요. 미정이 울며 말했습니다. 우리 애들 아빠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서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미정의 눈물을 보며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 6시 꽃집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주 예약된 대량 주문이 모두 취소됐다는 내용이었어요. 봄꽃 행사 주문까지 취소되면서 매출의 80%가 날아갔죠. 서진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대로면 한 달도 버티기 힘들 것 같았어요. 3년 동안 정성껏 키워온 꽃집이 무너지려 하고 있었죠. 밤 8시 IT 주민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변호사에게서 경고장을 받았어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래요. 무슨 제보 시스템 운영이 문제가 될 수 있대요. 일단 시스템을 닫아야 할 것 같아요. 또 하나의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서진은 무력감에 빠졌어요. 다음 날 아침 광역수사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사의 목소리는 미안함으로 가득했어요. 죄송합니다.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어요. 결정적 증거 없이는 더 이상 진행이 어렵대요. 그럼 이대로.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어쩔 수가 없네요. 전화가 끊어진 뒤 서진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것이었어요. 오후 최도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1,500만 원. 마지막이에요. 그가 내민 서류는 합의서였습니다. 모든 것을 없던 일로 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이거 거부하면 서진 씨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계속 고통받을 거예요. 최도윤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서진은 서류를 바라보며 고민에 빠졌어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죠. 저녁 무렵 주민회의가 열렸지만 겨우 8명만 참석했습니다. 그마저도 대부분 포기를 권하러 온 사람들이었어요. 서진 씨, 이제 그만합시다. 한 주민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더 이상은 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맞았어요. 더 이상 싸울 힘이 남아있지 않았죠. 밤 10시 서진은 혼자 꽃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가게가 더욱 쓸쓸해 보였어요. 벽에 붙은 작은 용기, 큰 평화 메모만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휴대폰을 들어 지훈에게 전화했습니다. 포기할까 생각 중이에요. 서진 씨, 더 이상 사람들을 고통받게 할 수 없어요. 지훈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역시 지쳐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초췌한 얼굴, 깊어진 다크서클, 흔들리는 눈빛. 전사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방을 가득 채웠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어요. 싸움도 희망도 용기도. 새벽 2시 서진은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단지는 고요했어요. 평화로워 보이는 그 모습이 오히려 잔인하게 느껴졌죠.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걸까? 서진은 자문했습니다. 혼자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최도윤에게 전화하려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번호를 누르지 못하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때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나영이었어요. 언니,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용기에 대해서 언니가 가르쳐 준 거요. 무서워도 옳은 일을 하는 게 진짜 용기라고.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언니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서진은 문자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작은 위로였지만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점심시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폐지 줍는 할머니였어요. 아가씨, 이거. 할머니가 건넨 것은 구겨진 5,000원짜리 지폐였습니다. 꽃 하나 사고 싶어서. 맨날 도움만 받았잖아. 서진은 할머니의 거친 손을 보며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이건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거지. 아가씨가 나한테 그랬잖아. 할머니는 작은 화분 하나를 골라 들고 갔습니다. 서진은 그 뒷모습을 보며 무언가 깨달았어요. 저녁, 서진은 일기를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씩 적어 내려갔어요.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다. 증거도, 연대도, 희망도. 하지만 아직 남은 게 있다. 나영이의 마음, 할머니의 정성, 그리고
나의 양심. 이것만은 빼앗길 수 없다. 밤이 깊어가는데 서진은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최도윤의 합의서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서명란이 비어있는 그 서류를 바라보며 서진은 마지막 고민에 빠졌습니다. 금요일 아침 6시 만수가 손자의 손을 잡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어요. 손자가 걱정스럽게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죠. 할아버지,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할아버지가 옳은 일을 해야 해. 경찰서에 도착한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자필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강백호 일당의 협박, 최도윤이 건넨 돈봉투, 그리고 자신이 목격한 모든 것을 상세히 적었어요. 이걸 제출하면 보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 형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자한테 부끄럽지 않은 할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오전 9시 지훈이 서진에게 급히 전화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어요. 서진 씨, 클라우드 깊숙이 숨겨둔 백업을 찾았어요. 현금 다발 사진이랑 경조사비 위장 거래, 장부 원본이요. 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포기하려던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였죠. 그리고 제보자가 다시 연락해 왔어요. 강백호가 최도윤한테 준 뇌물 영수증을 갖고 있대요. 점심 무렵 서진은 급히 소집한 주민들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30명이 모였어요. 만수의 용기가 다시 사람들을 움직인 것이었죠. 서진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의 사본이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마지막 싸움입니다. 미정이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가득했어요. 저도 다시 싸우겠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둘씩 주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가 가진 증거와 목격담을 꺼내놓았어요. 서명부를 작성하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200명의 서명이 모였죠. 오후 3시 광역수사대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김만수 씨 진술과 새로운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영장 신청하겠습니다. 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법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저녁 6시 강백호의 사무실에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을 시작했죠. 금고 안에서는 장부와 현금 그리고 각종 증빙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강백호가 수갑을 찬 채 연행되는 모습을 본 주민들은 환호했습니다. 그토록 두려워했던 존재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밤 9시 최도윤의 집에도 수사관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지만 증거 앞에서는 무력했어요. 업무상 배임과 공갈 혐의로 체포합니다. 최도윤이 연행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주민들은 앞다퉈 사실을 확인하고 공유했어요. 가짜 뉴스들은 순식간에 진실에 묻혀버렸죠. 다음 날 아침 커뮤니티 센터에 주민 300명이 모였습니다. 서진이 마이크를 잡고 일어섰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아니, 우리가 함께 해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진이 말을 이었어요. 무서웠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그때 만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마이크를 받은 그의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나는 봤습니다. 다 봤어요. 그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걸, 협박하는 걸, 돈으로 매수하려는 걸. 만수의 고백에 회의장이 숙연해졌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도 봤어요. 작은 용기가 모여서 큰 힘이 되는 걸. 우리가 함께면 이길 수 있다는 걸. 만수가 자리에 앉자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점심시간 최도윤의 휴대폰이 압수되면서 결정적 증거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증거인멸을 지시하는 문자 메시지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겁니다. 광역수사대 형사가 서진에게 전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할 예정이에요. 여러분 덕분입니다. 오후 지훈의 기사가 온라인에 올라왔습니다. 작은 용기가 만든 큰 변화 -한 아파트 주민들의 연대가 거대 비리를 무너뜨리다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댓글에는 응원과 격려가 가득했죠.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녁 무렵 서진은 꽃집에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주문 전화도 쇄도했죠. 용기 있는 꽃집이라고 소문났어요. 한 손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꽃다발 하나 만들어주세요. 선물하고 싶은 분이 있어서요. 서진이 꽃을 고르는데 나영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언니, 우리가 이겼어요. 진짜 이겼어요. 나영의 밝은 미소를 보며 서진도 함께 웃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고통과 두려움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밤이 되자 단지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음식을 나누고 웃음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했죠. 서진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만수가 손자와 함께 웃고 있었고 미정은 가족과 함께 행복해 보였어요. IT 주민도 지훈도 모두가 그 자리에 있었죠. 무서워도 함께 서자. 서진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어요. 새벽 서진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를 만들었다. 거대한 역사가 아니라 작은 역사. 하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역사. 두려움을 이기고 불의에 맞서고 함께 승리한 역사. 다음 날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강백호와 최도윤 그리고 주요 조직원들이 모두 구속됐어요.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었죠. 주민들은 법정을 가득 메웠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었던 거예요. 서진도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자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재판이 시작됐어요.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되고 증인들이 나와 진술했죠. 만수가 증인석에 섰을 때 법정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의 진술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었어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한 시민의 당당한 목소리였죠. 6개월 후 가을 햇살이 따스한 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재건축조합 총회가 열렸어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죠. 투명한 회계 시스템이 도입되고 외부 감사가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새로 선출된 조합장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입찰 과정을 공개하고 주민 감시단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안도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비리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었어요. 점심시간 서진은 꽃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가게는 예전보다 더 활기찼어요. 단지 주민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왔죠. 용기의 꽃집이라는 별명이 붙었거든요. 관리사무소에서는 보안등 교체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LED 조명으로 바뀌면서 단지 전체가 환해졌어요. CCTV도 사각지대 없이 증설됐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하나씩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경로당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안전교실이었어요. 만수가 강사로 나서서 어르신들에게 간단한 호신술과 신고 요령을 가르치고 있었죠. 위험할 때는 주저하지 말고 소리치세요.
그리고 이 호루라기를 불어요. 만수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는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급여도 인상됐어요. 단지를 지킨 공로를 인정받은 거였죠. 저녁 무렵 미정이 꽃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한결 밝아져 있었어요. 서진 씨, 우리 가족 심리 상담 받기 시작했어요.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남편도 복직했고 나영이도 밝아졌어요. 다 서진 씨 덕분이에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한 일이에요. 밤 8시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진 씨, 좋은 소식이에요. 제가 탐사팀에 남게 됐어요. 축하해요. 이번 일로 저도 많이 배웠어요. 진짜 저널리즘이 뭔지 알게 됐죠. 지훈의 기사는 언론상을 받았고 그는 탐사 전문 기자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다음 날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강백호는 징역 5년, 최도윤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조직원들도 각각 실형을 받았죠. 주민들은 법정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어요. 판결 후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진심 어린 사과문이 올라왔습니다. 허위 정보를 퍼뜨렸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사과한 거였어요. 서진의 명예가 완전히 회복됐죠. 주말 오후 단지 옥상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이 음식을 가져와 나누며 축하했어요. 아이들은 뛰어놀고 어른들은 담소를 나눴죠. 서진이 마이크를 잡았을 때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영웅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같이 이긴 거예요. 주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서진이 말을 이었어요. 작은 용기가 모이면 큰 평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앞으로도 함께해요. 만수가 일어나 외쳤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우리 단지. 모두가 함께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가을 하늘에 퍼져나갔어요. 월요일 아침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서진은 평소처럼 꽃집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불안감 없이 평화롭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죠. 나영이 학교 가는 길에 들렀습니다. 언니, 오늘 학교에서 발표해요. 우리 단지 이야기요. 뭐라고 발표할 거예요?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요. 나영의 밝은 미소를 보며 서진도 미소 지었습니다. 점심시간 통학로에는 새 표지판이 세워졌습니다. 빛나는 노란색 표지판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빛 반사 스티커도 곳곳에 붙어 있어서 밤에도 잘 보였죠. 오후 서진은 꽃 배달을 나갔습니다. 길에서 만난 주민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서진 씨,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인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저녁 무렵 IT 주민이 찾아왔습니다. 서진 씨,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 다른 단지에서도 쓰고 싶대요. 정말요? 안전한 제보 시스템 모델로 소개됐어요. 오픈소스로 공개하려고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단지는 평화로웠습니다. 보안등이 밝게 켜져 있고 경비실에서는 만수가 성실히 근무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늦게까지 놀았고 어른들은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눴죠. 서진은 꽃집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경비실에 들러 만수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어요. 수고하세요, 아저씨. 서진 씨도 고생했어요. 덕분에 우리 단지가 이렇게 좋아졌네요. 집에 돌아온 서진은 일기를 펼쳤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돌아왔다. 아니, 더 나은 일상이 시작됐다. 우리는 두려움을 이겼고, 불의를 물리쳤고, 연대의 힘을 배웠다. 이제 이 평화를 지키며 살아갈 것이다. 작은 용기를 잃지 않으면서
다음 날 아침 서진은 꽃집에서 새로운 메모를 붙였습니다. 작은 용기, 큰 평화 마이너스 우리가 함께 만든 기적. 그 메모 옆에는 주민들이 보낸 감사 카드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하나 읽으며 서진은 뿌듯함을 느꼈어요. 점심시간 폐지 줍는 할머니가 들렀습니다. 아가씨, 요즘 단지가 참 좋아졌어. 할머니 덕분이에요. 그때 용기 주셔서. 할머니가 주름진 얼굴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후 새로운 주민이 이사 왔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환영 선물과 함께 단지 생활 안내서를 전달했어요. 안내서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우리 단지는 주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작은 용기와 서로에 대한 배려가 큰 평화를 만듭니다. 저녁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에 물든 단지가 아름답게 보였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 어른들의 대화소리, 평화로운 일상의 소리들이 들려왔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어요. 서진 씨, 우리 이야기가 책으로 나온대요. 출판사에서 연락 왔어요. 정말요? 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밤 서진은 마지막으로 일기를 적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는 계속 여기서 살아갈 것이고 서로를 지켜줄 것이다. 작은 용기를 잊지 않고 큰 평화를 만들어가며.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윤서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감사합니다.